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야당에서 본회의를 단독 소집했고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반쪽 국회다라는 노명을 받고 있습니다. 첫 본회의부터 파행이다 보니까 이번 국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국회로 복귀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원조 의원을 모시고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판승부 그 주요 패널들이 그 당선돼서 복귀한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들 그분 중에 한 분으로 아, 네, 예. 네. 예, 한판승부가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자, 7년 만에 이제 민주당에 복당하시고 국회는 4년 만에 복귀하신 건가요? 그렇죠. 4년 만에. 예. 네. 복귀 소회랄까요? 어떠세요? 아니요, 한 6, 7년 됐죠. 예. 네, 나가서. 복귀 소회가 어떠신가요? 복귀 이제 사실 저 복귀하면서 이제 뭐 설렌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좋죠. 뭐 좋죠. 네. 어색한 것도 있어요. 근데 뭐가 많이 어색하세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구성원도 많이 달라졌고. 사무처 직원들도 좀. 네. 의원들도 의원들도. 물갈이도 많이 됐고. 아. 네. 문화도 좀 바뀐 것 같고. 당원들 힘도 엄청 세졌고. 가장 근데요, 네. 그 삼선이시잖아요. 네. 지금 삼선인데 이렇게 한번 쉬고 다시 들어가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 안에만 있다가 네. 국회 밖에서 좀 국회를 보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게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하는 것보다 네.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 다시 들어올 수만 있으면 네. 네. 어. 그런 보장만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우리 제가 진수희 장관님도 생각할 때. 조만간에. 아니 근데 뭐 저는 이제 끝났고요. 밖에서 이렇게 쉬면서 또 그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예.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밖에 있을 때 많은 걸 알게 돼요. 누가 진짜 자기를 걱정하고 위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안에 있을 때 몰랐던 것도 밖에서 보게 되면 보여요. 약간 관찰자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바빠서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고 저는 훨씬 더 통찰력이 깊어진다. 정치하는 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를 희망하시고 법사위원장을 희망하신다는 보도를 아무래도 봤습니다. 삼선이니까 이제 위원장을 할 순번이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뭐 시켜주면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맡겨줄지는 모르겠고요. 언제 발표돼 그게? 내일 이제 원구성 협상이 실패가 또 하게 되면 법대로 가게 되면 네. 원내대표가 정하나요? 월요일 날 투표하니까요. 표결하니까. 아하.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법사위가 아니면 저는 이제 원래 제 전공 분야는 전문 분야는 제가 이제 자동차 회사 그리고 이제 법률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법이라든가 국제거래법 이런 쪽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경제법, 경제안보 이런 쪽을 해왔고 또 자동차 또 에너지 이런 산업 분야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반도체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산자위? 네, 산자위원장 시켜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시켜줘야 시켜주는 거고요. 1지방 법사위, 2지방 산자위. 근데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을 그냥 지도부나 이쪽에 정하죠. 네. 국민의힘은 경쟁자가 있으면 또 경선도 해요. 했어요. 맞아요. 그 차이가 그랬던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그것도 민주적이네. 저도 올해 산자위도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저 요거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에너지 회사 이제 그 상무이사 경력도 임원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영일만 석유 시추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140억 배럴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큰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공률 20%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또 전망도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전 다른 경우보다 또 훨씬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아주 한참 모른 얘기죠. 한참 모른 얘기다. 네, 한참 모른 얘기예요. 먼 얘기. 먼 얘기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벌써 나서서 발표를 하는 걸까? 예,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면 전환 그런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예.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했다.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욕먹을 수 있는 일들인데 이제 섣부른 어떤 그런 발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매장 가능성하고 매장 확인하고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 매장 확인하고 또 실제 쓸 수 있는 거냐? 상업적 생산하고 또 헷갈려요. 아, 이게 또 다 다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떤 단계냐? 아주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네,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이제 지질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지질 탐사가 지금 땅 위에 육지도 아니고요. 심해예요. 아주 깊은 바다. 2,000m 아래. 대륙붕도 아니고 아, 2,000m니까 2km죠. 2km. 대륙붕은 200m거든요. 200m 입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칠광구 얘기 있었던 거기 대륙붕이거든요. 200m. 그러니까 2km니까 어마어마한 깊이예요. 그래서 그 심해에 지질 탐사를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탄성파 같은 거를 쏴서 대충 이제 지질 구조를 짐작하는 거죠. 네. 짐작해서 그 안에 어떤 중질과 공간, 있는지. 예. 공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석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을 것 같아. 매장돼 있는 무엇인가 있을 것 매장도 아니고 같아.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공동. 대개는 이제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광물이 혹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없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공간이 있다 이러면 이제 매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추를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고요. 그러면 시추를 하잖아요. 그럼 시추를 이제 수천억에서 이제 뭐 많게는 수십조까지 이제 투자를 해서 시추를 하면 이 기다란 어떤 그거를 이제 넣어서 2kg 되는 걸 넣어야 이제 되는 그 공간에 찔러보는 네, 거예요. 찔러보는 거죠. 쉽게 아. 말하자면 찔러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찔러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한 번 뚫는데 근데 1,000억 든다는 거 아니에요? 1,000억 이상 들죠. 1,000억 이상 든다. 그러니까 최소 1,000억. 훨씬 많이 들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최소 몇천억에서 최대 몇십조.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셨으니까 나올 때까지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산자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시추를 계속하면 이제 했는데 이게 운이 좋으면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찔렀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석유를 발견해서 찔렀는데 2km. 그래서 발견을 했다 쳐요. 근데 발견하면 매장된 게 확인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발견을 했는데도 그 석유 매장량이 너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면 석유를 발견했지만 그 석유가 별로 품질이 안 좋거나 쓸모가 없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발견했지만 양이 너무 작아서 아무런 경제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확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업적 생산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뭔가 막 기획을 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계산을 해보는데 이걸 이제 그러면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채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2km를. 그래서 꺼내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채 매장이라고 그러는데 채굴해서 쓸 수 있는 매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꺼내서 써가지고 상업적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꺼내서 채굴해서 쓸 수 있으려면 이 채굴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채굴하는 비용이 요거 나중에 팔아가지고 원유 파는 비용보다 싸야 되는 거죠. 채산성이 이게 핵심이에요. 경제성이. 그러니까 앞에 것도 굉장히 큰 난관이지만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거의 안 돼요.
아까 2km. 한 2km까지 쭉 들어가서 그걸 쭉 뽑아 올라가지고 저장을 해갖고 또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라오는 동안에 아. 심해니까 아. 네. 온갖 압력하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오는 사이에 엄청나게 소실이 돼서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경우. 던져보니까 얼마 없어. 왜냐하면 이게 구멍이 있어도 예. 발견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없어질 자, 그럼 이게 수 이제 그거를 판독한 분이 음. 액트지오의 이제 그 대표라는 분이잖아. 아브레우 네, 대표님인데 네. 이분이 이제 어떤 이제 의사로 치면 이제 M&I를 판독하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질 탐사하시는 예, 분이죠. 지질 탐사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에 대한 탄성파 쏘는 분. 예, 탄성파 쏜 거를 결과를 판독하신 분일 그렇죠. 거 이제 아니에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셨겠. 예. 이제 짐작, 예. 이제 추정하셨겠죠. 예. 이분이 음. 이제 발표한 내용, 조사한 내용일 텐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석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매장 사실도 확인된 게 아니고 단지 매장 가능성 정도 그런 공간이 저 심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몇 % 정도 있다. 여기까지 이분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상업적 생산까지 가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렇죠. 네. 예. 그 호주 우드사이드라는 곳 거기 이 회사는 이제 석유 최대의 그 석유 개발 회사라고 하는데 이곳은 철수했다 하고 액트지오 아브레우 박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긴 뭐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우드사이드가 굉장히 큰 개발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액트지오가 바로 직후에 가능성이 있다. 뭐 전문가니까 자기 나름의 뭐 뭔가 탐사를 했겠지만 예. 이제 조금 신뢰는 안 가는 상황이죠. 내일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이 이제 에너지 회사 출신이시고 네. 막 의원님으로서 혹시 그분에게 질의를 하신다면 어떤 질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뭐 어떤 걸 가지고 성공 그동안에 네. 그 이력 같은 거 뭐 이런 게 그런 걸 물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그 우드사이드가 그 반기 보고서에 올렸다는 네. 가망이 없다라고 네. 한 거에 대해서 어허. 그죠? 예. 어, 왜 본인- 다르냐? 네. 그렇죠. 왜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가 만약에 20%면 거기에 곱하기 여기에 발견이 나중에 돼서 경제성까지 있고 다 하기까지는 곱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또 생산성이 있을 확률 곱하기 또 뭐 잘 쓸만할 수 있을 네, 곱하기 네. 하면 더 확률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저는 뭐 이렇게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대통령도 뭐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런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하신 거는 예. 이 특정 업체를 예. 언급하는 건 좀 저는 굉장히 경솔했다. 특정 업체라면 지질 탐사 회사. 액트지오. 아하. 뭐 이 회사가 뭐 대단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누가 들어도 알만한 회사도 전 세계적인 아닌데 글로벌 회사도 아닌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력이 별로 없는 히스토리가 없는데 네, 그런 작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굳이 굉장히 미사여구를 붙여서 세계적인 뭐 이러면서 회사 실명을 거론했었어야 되느냐. 그리고 산자부도 이런 회사를 굳이 우리나라에 불러서 기자회견까지 시켰어야 되느냐. 예. 이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어요. 원래 이런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거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지 뭐 이게 무슨 약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최선을 다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제3세계 그런 미개발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굴지의 대한민국 이 경제 대국에서 이런 어떤 그 숱하게 많은 탐사하는 전문가들이 뭐 숱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 막 그냥 특정 업체 이름까지 거론해 주면서 얼마나 이 사람은 벌써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네임 밸류가 엄청 높아졌죠, 벌써. 그죠? 예. 저 볼 때 뭐 왔잖아요. 어제 왔는데 아마 이분이 카메라를 제일 많이 보지 않았을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예. 이분은 진짜 정말 얻고 다 얻었죠. 실패해도 이제 내일 기자회견이 손해 정식으로 볼 게 있는데 내일 없죠. 기자회견이 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창피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 2km라는 길이가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놓으면 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산으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데 2km라는 건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2km 뚫어서. 심해에서 뭔가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이 심해에서 저도 이게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그 질문 내일 해보면 제가 되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박사님. 알던 네.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배가 드루십이라는 배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한 2천억 몇천억 하는 배인데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번에 그 계약한 배도 그 드루십의 일종인데 4, 5천 미터도 뚫어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지름이 36cm가 그 정도 되는 관인데 그렇게 뚫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건 최근에 지금 석유공사나 산업부에서는 최근에 기술 개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유가가 피크를 찍었을 때가 2008년 정도거든요. 그 금융위기 직전이니까 고즈음에 이제 배럴당 140달러 피크를 찍었어요. 그때 이때는 고비용이 돼도 채산성이 높아지잖아요. 유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4,000m, 5,000m까지 갑니다. 그건 이제 길이만 더 가면 되니까. 그래서 기술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고 그때부터 뚫었다는 거는 그때부터도 유망 구조를 그 심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뚫는 비용이 갈수록 더 비용이 좀 더 드니까 유가랑 연동돼서 이게 과연 상업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였지. 예, 내일 기술은 인터뷰.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 심해를 뚫는 거야. 뭐 아니 계속 뚫으면 되죠. 예. 근데 계속 뚫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뚫어서 나온다 한들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유망 구조를 발견해서 끌어올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오면서 소실되는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러면 그게 채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석유의 이 화석 연료의 시대라는 것이 1970년대에 이제 그 우리가 오일 쇼크를 당하고 이럴 때 박정희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절실했죠. 그래서 산유국의 꿈이라는 것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꿈이긴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에너지를 말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의 정유 기술 자체도 세계적이라서 그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실제 석유 제품을 수출해서 그 부가가치 자체도 엄청나고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수출 품목의 2위예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다음으로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이미 우리는 반도체와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에너지도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하고 새로운 그 SMR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석유를 심해까지 해가지고 시추하고 이런 것이 물론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산자부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야 할 길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산업 전략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지 생뚱맞게 갑자기 석유 시대 얘기를 산유국의 얘기를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혹시 나중에 산자에 가시면 잘 전해주시죠. 자,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도 호화 방문 논란, 지금 이제 초호화 기내식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졸한 시비다라고 이제 본인 SNS에 글도 올리면서 반박을 했고,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을 부처와 항공사에 돌리고 있다. 다시 또 재비판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논란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사실 이렇게 그 여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맞받아치기용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타기다. 예.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 문제는 아니 수사 검찰이 하면 되죠.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미 음. 아마 제가 볼 때는 들여다보고 있을걸요. 음. 대통령이 이미 검찰 정권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 무슨 특검 얘기를 구태여 할 필요도 없고요. 김건희 여사는 왜 특검 얘기가 나오냐면 수사를 안 하니까. 안 하고 소환조차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의 공범들이 이미 재판에서 거의 끝나가는데도 소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또 현재 영부인이고.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 문제는 만약에 지금 그분이 현직 영부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아니 뭐 수사할 게 있으면 검찰이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특검거리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뭐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검찰에서 이게 수사거리가 되면 하지 않겠습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특검 얘기도 안 된다. 특검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방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어제 검찰이 또 공개 소환을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JTBC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그 김건희 여사 소환되는 장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의원님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왜 이슈가 되는지 그럼 소환할 거면 빨리 하죠 뭐. 왜 안 하고 계속 한다 안 한다 얘기만 나오는 거죠?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는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벌써 공범들은 사건 끝나가는데, 예. 어떻든 이 사건으로, 그, 김건희 여사 그 일가가 돈이 뭐 여기에 범죄가 연루가 됐든 안 됐든 일단 번 수익이 20몇 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뭐 몇천만 원 손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거 좀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갸우뚱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는 필요한 것이고 그럼 빨리빨리 소환을 해서 빨리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여튼 이게 그 공범들은 재판이 다 끝나가는데 해야 된다라는 말만 무성하고 아직도 소환을 안 하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의원님 촉으로는 현재 그러면 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지금으로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이란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 또 정의를 믿었던 국민들의 실망과 예. 여기에 대한 분노, 특히 최상병 사건이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사 개입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주변에 대한 뭐 부정 비리 의혹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검찰도 이제는 하고 있지 않을까.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직접 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검찰은 생리상 항상 이제 정권의 힘이 빠질 때쯤 되면 또 소환을 해서 이제 수사를 또 슬슬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니까요. 더군다나 이럴 때는 이제 대통령 본인에게 칼을 겨누는 것보다는 또 부담이 덜할 테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를 먼저 겨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그렇군요. 시간이 굉장히
다 지나가 버렸네요. 의원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할 타이밍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